왕수인, 즉 세상에서 역사에서 왕양명이라고 일컫는 그 왕수인의 삶과 사상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인의 철학사적 의의는 심학의 집대성이라는 그런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학을 집대성했다는 어떤 그런 철학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여러 다른 철학자들에 대해서도, 다른 유가 철학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어떤 삶과 사상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사상뿐만 아니라 삶도 같이 이야기해서 삶과 사상에 대해서 쭉 이렇게 강의해 왔습니다. 근데 유가 사상, 유가 철학에 있어서 그 개창자인 공자의 삶은 참으로 그 드라마틱하고 그의 삶이 어떤 그의 사상의 어떤 그 실천과 참으로 어떤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 이후에 참 이후에 이제 쭉 있어 온 이제 수많은 어떤 철학자들과 비교해서 왕순의 사상은 참 두드러지게 다른 철학자들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더 상대적으로 참 어떤 그의 어떤 삶이 그의 사상의 어떤 발전 과정과 전개 과정에 관련해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왕수인 왕양명의 삶은 참으로 드라마틱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시간에는 그 왕수인의 삶과 사상 중에서도 우선 왕수인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왕수인 즉 왕양명 그의 어떤 이제는 삶 속에서 그의 사상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 그리고 어떻게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전해 갔는가 하는 어떤 그런 측면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쭉 이야기해 온 성리학에 이어서 성리학의 집대성자, 성리학의 이제 집대성자는 주희, 즉 주자죠. 그런데 이제 주자는 성리학을 집대성하고 성리학의 어떤 성리학을 이제 절정에 이르도록 그렇게 한 그런 어떤 철학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리학이 참 절정에 이르렀을 때 동시대에 육구연, 즉 육상산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주자의 사상에 반대하면서, 성리학에 반대하면서 심학을 개창했었죠. 그래서 남송대에 참 주희와 육구연의 어떤 사상적 어떤 서로 이제 비교되는 그런 대립과 대치관계, 그리고 상대적인 어떤 비교가 되는 어떤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자학, 즉 성리학, 그런 이제 주자에 의한 주자학적 성리학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바로 이제 심학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육구인에 의해서 심학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죠. 이제 바로 육군의 심학이 시작된 그 이후에 이제 그 시대 이제 송나라, 북송과 남송 이제 역사적으로 나누어지는데 남송이 그 다음에 어떤 망하고 난 다음에 망하게 된 원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원나라에 의해서 이제 대치되면서 이제는 남송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원나라 이후에 그리고 또 명나라가 있게 됩니다. 그 명나라 때에 말하자면 어떤 왕양명이 등장하면서 육구인의 심학을 개성하여서 심학을
집계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양명에서 심학이 종합, 집계성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선 그 남송을 대체하는 이제는 그 시대, 이제 원왕조 시대가 되는데, 원왕조는 말하자면 또 북쪽에는 이제 몽고족이 그 중국 대륙 중원에 진출하면서 이제는 그 왕조를 이루게 된 어떤 그런 상황 시대인 것이죠. 자, 원나라는 1206년에서 1368년입니다. 원나라는 1206년에서 1368년인데, 원나라가 이제 원나라 왕조가 이제 성립된 것이 1206년, 1368년 그까지인데, 1206년에 그 성립되고 1368년까지 이제 원왕조가 지속되었다는 것인데, 뭐 1206년 그 전에 말하자면 중국 이제 대륙을 차지하면서 원나라는 왕조를 개창하기 전에 그 시작은 이제는 아주 처음에 시작은 아주 이제 그 미약한 어떤 상황이 시작되었지만은 여러 흩어진 이 몽골의 그 이제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친기적한 태무진이죠. 태무진이란 사람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 몽골의 어떤 여러 부족을 갖다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칭기적한 때에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당시의 북방 몽고족이 중국의 중원을 차지하여 세운 왕조. 그래서 그 몽골이 이제 남쪽으로 이제 진출해서 그때 이제 그 한족의 송을 남쪽으로 쫓아내고 북쪽을 차지한 금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이렇게 역시 이제 진출해서 그 송나라, 남송마저도 그 멸망을 시키고 정복을 해서 중국 전체를 차지해서 이제는 그 원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도, 지금의 북경, 이제 대도의 그 도읍을 이제 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요나라, 거랑, 요나라와 서하, 금, 송을 모두 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원나라, 이제 중국의 진짜 중국 대륙을 차지한 그 몽고의 또 원나라 왕조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세력이 이제 서쪽으로 이제 유럽, 이제 폴란드 정도까지, 이제 러시아를 정복하고 폴란드 정도까지 이제 진출을 해서 역사상,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어떤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나라는 그 통치 이념으로는 승리학, 리학 승리학을 받아들입니다. 그 주자가 그 승리학을 종합했을 때, 그때 반대파, 그 정파에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탄압을 받았죠. 승리학을 갖다가 위학, 거짓된 학문, 거짓된 학문이다 해가지고, 이제 비난하면서, 주자를, 말하자면 이제 괴수로 이렇게 지목을 해가지고, 이제 탄압을 했죠. 그래서, 승리학과 승리학자들이, 승리학자, 주자를 비롯한 승리학자들이, 주의를 비롯한 승리학자들이 그 탄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이미 이제는 주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렇지만은 원나라가 되고 나서 원나라는 말하자면 리학, 승리학, 그렇게 특히 이제 그 주자학적 승리학을 그 통치념으로 이제 삼아서 사상적으로 말하자면 이전에 탄압받던 승리학이 오히려 사상적으로 부활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학, 승리학이 이 시대의 주된 육아 철학으로 이어집니다. 자, 원대의 이제 지도를 봅시다. 참고적으로. 자,
원시대에 이 원나라는 뭐 이렇게 진짜 그 중국 대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제는 그 차지를 그 하게 되는 것이죠. 금나라가 이 길을 차지하고 송나라가 남쪽으로 쫓겨가 남송이 이제 남쪽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이제 그 정복을 해서 이제 원나라가 그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 중국 지역뿐만 아니라 일단 그 중국 북쪽에 있는 원래 이제 몽골의 땅은 이제 당연히 이제 원래 이제 자신들의 땅이고 남쪽에 있던 중국 대륙 전체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자 다음 봅시다. 자 유럽으로까지 이제 진출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유럽이까지 진출하게 되는 거죠. 이 몽고족이 진출하게 러시아를 다 차지해가지고 그 변방 러시아의 변방에 있는 러시아와 그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까지 이제 진출하고 그리고 여기 여전히 아랍 지역까지도 이렇게 다 그 이제는 진출해서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큰 어떤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죠. 원제국 해서 여기는 이제는 이제 맞으면 이 제국의 본부는 맞으면 이제 중국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황제의 형제들 그런데 그 몽고족은 장자상속이 아니라 말자상속이라 해가지고 막내가 이제는 그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어서 그 중국 대륙의 이제 그 황제 자리를 차지하고 그 형들이 이제는 그 다른 데 진출을 해가지고 거기 이제 지역의 어떤 이제 그 지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로는 한이라 하지만은 원래는 이제 맞으면 그 몽골 말로 이제 그 유목민족의 어떤 통치자를 이끄는 말로는 칸이라고 하죠. 칸. 그러니까 만약 이 한자로 우리 반으로 한이지만은 맞으면 어떤 원래 이제 몽골의 어떤 칸이라는 그런 칸이 나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죠. 칭기즈 칸이죠. 칭기즈 칸이죠. 그 칸이죠. 칸은 이제 그 최고 통치자의 그 의미, 중국의 황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제 유목민족들은 맞으면 어떤 그 최고 통치자를 칸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결국은 어떤 그냥 망하게 되는데, 뭐 우선 망하게 된다기보다도 이 밀려났던 그 한족들이 다시 세력을 힘을 길러서 이제 세력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기에 그 한족의 이제 나라가 성립되는데 그것이 어떤 명왕조입니다. 명나라 왕조입니다. 그래서 뭐 원나라를 뭐 당장 멸망시키다기보다는 이제 북쪽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세계사라도 배웠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도 배웠겠지만은 그리고 국사 시간에 그때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려말이었죠. 고려말. 이제 우리 고려가 이 몽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지배를 쭉 받아왔죠. 그래서 이제는 그 고려 말에 이제는 맞으면 중국에는 이제 그 명왕조가 서게 돼가지고 명왕조와 그 원왕조가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친원이냐 친명이냐 하여튼 그런 문제가 이제 그 당시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역사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명왕조를 이제 세운 사람은 그 한족인 그 이제 주원장이라는 사람이라는 것도 여러분 다 배웠을 것입니다.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웠죠. 자, 1368년에서 1644년 주원장이 원을 밀어내고 세운 왕조. 처음에는 남경.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오늘날 중국의 수도가 되어 있는 북경은 이제 원래 이제 원나라가 아까 이제 이야기한 대로 이제 대도라 해가지고 이제는 지금 북경 지역에 대도라 해가지고 그 원나라가 이제 도읍을 하고 있던 것이죠.
지금 북경 지역, 원나라 때에 그 대도를 했던 그 지역은 그 전국시대에는 그 연나라의 수도였죠. 전국시 연나라 수도야.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연나라 수도라는 의미에서 영경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런데, 이 중국 전체의 수도가 된 것은 마찬가지로 원나라 때 처음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명나라가 밑에 주원장이 남쪽에서 이제 시작해서 지금의 남경 지역, 남경에 처음에는 주원장은 도읍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그 아들 한 사람을 북경 근처에 거기에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자신은 황제고 지역을 다스리는 그 아들들 왕으로서 거기에 이제는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연나라 지역이라 가지고 연왕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초대 황제는 이제 주원장이지만, 그 다음에 2대 다음에 3대 때는 맞으면 이제는 북경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그 연왕이 맞으면 그러니까 2대 임금의 아들인 임금을 새로운 황제 임금을 이제 밀어내고 그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3대 임금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역사를 말하는 영납제. 근데 비슷하게는 그때는 우리나라 조선 초기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세조가 단종을 몰아낸 사건이죠. 아주 양쪽에서 비슷하게 삼촌이 원래 임금이었던 조카를 밀어내고 임금이 된 그런 사건이 이제 생겨납니다. 양쪽 나라에서. 그래서 자신이 본 것이 북경이기 때문에 이후에 북경에 이제 도읍을 정해서 맞아 천도하는 것이죠.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명나라는 계속 북경이 이제 수도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청나라가 이제는 만주에서 거기에 이제는 일어나가지고, 처음에는 이전에 송나라를 밀어낸 금나라의 후예이기 때문에 후금이라 이제 하다가 후금일 때 우리나라를 또 침략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이름을 바꿔가지고 나라 이름을 바꿔가지고 국명을 바꿔서 청나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청나라도 기록 나중에는 이제 명나라를 나중에 밀어내고 이제 북경에 이제 도읍을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북경에 이제 도읍을 정하고, 그 다음에는 그 청나라가 이제는 손문의 신의 혁명에 의해서 망하죠. 결국은 이제는 손문은 처음에 지금 처음에 지금 무창 지역, 무창 지역하고 항구 지역하고 한양 지역 세 개를 합쳐서 나중에는 이제 무한이 되는데, 중국 발음으로 우한인데, 그 무창에서 신의 혁명을 일으켜서 청나라를 밀어냅니다. 청나라를 이제 멸망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중화민족을 선포를 하고 공화국으로서 중화민국을 만들었죠. 이제 그래서 처음 만들 때는 수도를 여기 남경에 정합니다. 남경에 이제 정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장개석 이어서 이제 계속 중화민국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모택동이 나와서 중화인민공산당 세력이 이제는 맞으면 손문과 장개석의 이제 국민당 세력과 이제 싸워서
나중에 2차 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양쪽이 다 싸웠어. 그러다 이제 장제스, 중국으로 장제스가 모택동, 마오쩌둥에서 패해서 지금의 대만으로 패퇴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택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워서 49년에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워서 북경에 도읍을 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하자면 중국 이전에 대표적으로 그 이후에 원나라 이후에 쭉 중심지는 말하자면 이 북경과 남경이 이제 있고 이제 남경됐다 북경까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는 원나라 이후는 북경이 이제는 중심지가 됩니다. 남경은 남쪽의 서울이라는 이야기죠. 북경은 북쪽의 서울이라는 이야기죠. 문자적 의미 자체가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실제 명나라는 나중에 명나라는 청나라에서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한족 중에 이제 이자성이라는 사람에서 이제 멸망을 합니다. 이자성이라는 사람에서 멸망하고 나중에 이자성이 이제는 청나라에서 이자성의 세력이 청나라에서 이제 밀려납니다. 이자성은 이제 청나라에서 이자성의 세력이 이제 청나라에서 멸망이 이제 되고 중국 땅을 예진족, 만주족, 예진족의 청나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예진족이 차지하게 돼서 청나라가 이제 전체를 다 중국 전체를 차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명왕조 시대는 다시 이제는 방금 청나라 이야기했지만은 이제는 다시 이제 명나라 이제 초기부터 쭉 이제 시작되는 그런 측면을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면 명나라는 이제 말하자면 초기부터 유가철에 있어서는 승리학을 역시 원나라에 이어서 통치 이념으로 채택을 합니다. 유가철에서 승리학이 계속적으로 이 시대의 중심적 유가철로 이어집니다. 이건 사실상으로 말하자면 통치 이념, 지배 이념으로서는 나중에 청나라 때까지도 청나라가 만주족, 여진족의 청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손문의 실행명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승리학이 지배 이데올로기, 통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지배 이념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왕수인의 이제 사상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상은 그렇지만은, 지배 이념은, 명나라뿐만 아니라 청나라에까지도, 청나라에 이르러서까지도, 청나라 말까지도 계속적으로, 승리학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은 지배 이념은 승리학인데, 유가철에서 승리학이 계속적으로 이 시대의 중심적 유가철로 이어지지만, 이 당시 리학에 대립하여 이미 남송 때에 육구연에 의해 시작된 심학을 왕수인, 즉 왕陽明이 발전시켜 집계성합니다. 그의 철학을 새로운 경량의 유가철학으로서 양명으로 일컫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명조 시대에 있던 명시대에 있던 사상, 철학과 관련해서 저는 방금 간략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명리 지도를 봅시다. 자, 명나라는 이 정도 이렇게 이제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몽골을 이제 북쪽으로 밀어내가지고 몽고가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조선왕조가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된 것이죠. 자, 왕양명이 있기 이전에
자, 쭉 이어지는 그 심학적 사고가 있게 됩니다. 그 심학의 원류가 어디 있느냐? 이 심학에 있어서는 이제 그 심학 그들의 그 사상적 원류를 갖다가 맹자에 둡니다. 맹자. 육구연 할 때 이미 이야기했죠. 육구연도 맹자의 자신의 사상의 근원을 이제 두게 됩니다. 맹자의 본심, 만물계비여야 만물을 모두 나에 갖춰져 있다 하는 것. 그리고 양지, 이런 어떤 맹자의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사상 내용이 나중에 어떤 육구연과 왕순에서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어서 심학의 중요한 그 철학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 특히 이 양지 이 말은 나중에 있던 그 왕순이 자신의 어떤 중요한 철학 그 용어로 이제 채택하게 되는데 여기 맹자 양지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왕수인이 부여한 의미하고 원래 맹자의 의미하고는 그 다릅니다. 맹자가 이야기한 양지에 대 가지고 왕수인은 자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철학적 의미를 거기에 함축시켰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용어 자체는 이 맹자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런데 왕수인은 맹자가 말하는 그 양지는 원래 이런 의미다 해가지고 원래 맹자가 그런 생각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 양지의 그 의미에 자신의 그 사상적 의미를 더 이제 함축을 이제 시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호가 이제 성리학의 중요한 인물이지만은 그럼에도 그의 사상적 경량은 호가 명도기 때문에 정명도. 그 정호는 동생인 정의, 즉 정의천하고는 다르게 이 나중에 심학으로 이야기되는 그런 사상적 경량과 좀 통하는 그런 사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인은 만물과 혼연이 일체가 된다는 것, 이런 측면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그 심학적인 어떤 정신과 좀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 이야기한 육구연, 육상산의 심정리 사상. 바로 실질적으로 왕순이 왕陽明은 바로 이 심적지 사상을 육구연 즉 왕陽明은 바로 이 육군의 심정리 사상, 심정리 명제를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근대정신 시작, 주자, 주의와 육상산의 아호에서 만남에서 그래서 참 그 논쟁 속에서 참 그 비교가 되면서 이렇게 참 거기에서 어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육구연 이제 그 주의와 육구연 이야기할 때 이미 다 한 것이죠. 아오의 만남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 그 육군의 사상이 저는 물론 이미 이제 시작되어 있어서 주의 사상도 있었고 육군의 사상도 있었고 두 사상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예조깁이라는 사람이 주의와 육군의 사상을 갖다가 조화시키려고 이제는 아오에서 만나게 해가지고 아오에서 만나도록 주선을 해서 논쟁을 하게 한 것이죠. 바로 그 아호의 만남은 중시와 근대의 만남이라는 철학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희의 어떤 중시적 성리학과 육구연의 근대적 심학이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호의 만남, 중시와 근대의 만남 이야기를 주의와 육군을 이야기할 때 이미 이야기한 바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왕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왕순의 삶의 역정. 자, 왕순입니다.
첫 번째, 왕순의 출생. 1472년 명조, 즉 명나라 왕조 성화 8년 왕순 1세 질광의 묘에서 태어남. 참 질광 지역은 참 철학적으로 참 크게 의미 있는 그 지역입니다. 질광에 참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참 철학자들이 아주 그 많았습니다. 이 수업에서 이전에 이야기한 왕충도 질광성 사람이죠. 그래 특히 이제 이 질광성의 학문을 절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히 그 질광성의 어떤 철학으로서 가장 어떤 그 유명한 역사 전체로 가가지고는 가장 유명한 철학이 바로 그 양명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양명뿐만 아니라 그 송나라 때 이미 주희와 육구연이 아오에서 논쟁하도록 한 사람이 말하자면 그 여조겸인데, 여조겸이 또 이제 그 질광성 사람입니다. 여조겸이 이제 질광성 사람이고, 또 주희와 논쟁한 진량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이 앞에 주희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주희가 육구연과도 논쟁을 하고 진량과도 논쟁을 했는데, 현재는 그 진량도 이 질광성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질광성은 어떤 철학 쪽으로 아주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도 그 밑에 보면 천태산이 있어가지고 그 천태종 이런 우리가 그 천태산이 있어가지고 또 불교로 봐서도 또 유명하고, 또 도교로 봐서도 도교의 어떤 그 포박자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포박자, 갈롱 포박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동쪽에 이제는 질광성 중에서도 그 동쪽에 거기 있던 도교의 포박자라는 사람이 또 이전에 좀 유명했고, 실제 거기 그 지역에 어떤 그 질광성에는 유교 철학도 아주 유명하고, 도교도 유명하고, 불교도 유명하고, 사상적으로 아주 있던 아주 유명한 지역이 이 질광성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히 도가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어떤 이전에 위진남북조 시대에 진주할 때 진나라 하는 그 지역도 그 지역이 이제 서진에서 동진으로 됐을 때 주로 이 지역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이전에 어떤 도장, 즉 도가적인 어떤 무인, 도인명 이런 사람들이 활동도 이제 있었고 그런 식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또 정치가로는 아까 앞에 이야기한 장제스의 고향도 이 질광성에 있던 동쪽 지역입니다. 내가 이전에 질광대학 항주에 있는 질광성의 중심인 항주에 있는 질광대학의 질광대학에서 방문 교수로서 1년간 있었다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때 동쪽에 있는 거기에 있던 아까 이야기한 어떤 포박자 가롱이라는 사람이 어떤 도교 수련한 그런 어떤 장소에도 거기서 이제 학술 대회를 하면서 학술대 주최 측에서 다 관람을 이제 하도록 해줘가지고 가보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학회에 참석하면서 장개석 생가 그게 봉화라는 지역인데 이제 그쪽에도 이제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질광성에는 아주 인물이 참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근데 이 왕순이 이 질광성의 여요라는 데서 태어납니다. 질광성은 여요라는 데서 태어납니다. 아까 위진남북 시대의 서진 이야기인데, 서진이 나중에 어떤 북쪽의 유목민족들이 이제 밀고 내려와가지고 마치 어떤 북송이 이제 남송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지듯이 서진이 또 약간 남동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동지이 또 이제 되어지고, 그래서 위진남북조, 남쪽에는 한족의 그 왕조, 북쪽에는 그 유목민족 왕조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있대는데, 유목민족에서 밀려나기 전을 서진이라 그러고, 그 이유를 여기 이제 동진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서진의 왕남의 후에, 왕순의 서진의 왕남의 후에, 왕남이란 어떤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서진 왕남의 후예면서 왕남의 정손인 동진 우군 장군이며 세가로 유명한 왕이지의 후예다. 자, 이런 왕이지 알죠? 다 들어봤죠? 왕이지, 유명한 세가, 왕이지 채. 그 나중에 또 왕이지에 대해서 좀 여기 이제 그 왕순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되는데, 이 왕순이 그 왕이지의 후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순은 여러 가지 그 능력이 있어요. 왕순은 아주 이게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왕순이는 이 왕양명은 문물을 겸해서 그러니까 문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어떤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 시인이기도 하는 또 그런 문장가이기도 하면서 그 왕순이는 이제 세가로도 유명하다. 왕순이는 가장 왕이지 그런 DNA를 물려받은 그런 모르겠지만은 이 왕수인도 대단한 어떤 그 서예가입니다. 그 우리나라는 그 서예라 부르는데 중국에서는 서법이라 그러는 서법. 우리는 한국에서는 서예, 중국에서는 서법, 일본은 서도라 그럽니다. 우리식으로 해가 서예가인데 중국에서는 이제 서법가가 되는 거죠. 그 왕이지의 후이다. 그래서 이제 왕수인도 아주 이제 붓글씨를 잘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조부는 왕륜이라는 사람, 그 호가 주큰이라 주큰공, 왕륜, 주큰공. 조모는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는 왕륜, 할머니는 잠시. 여자 이제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 성만 이야기해서 잠시. 우리나라도 신사임당, 사임당 신씨, 삼신씨 하듯이 그 이름을 잘 드러내자고 성을 이제 주로 이제 드러냈죠. 부추는 왕화, 용상공이라고 하는 거죠. 왕화. 여기 내가 이제 여요에 이제 좀 이따가 여요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 왕양명 이제 생가인 여유에 가니까 왕양 생가 지역 근처에 참 왕양명의 호를 딴 그 양명공원도 있고, 그리고 그 인접한 지역에 왕양명의 아버지의 호를 딴 용산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떤 그 왕양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 이렇게 그 관련되는 그런 어떤 그 호칭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문화적인 시설에다 그 이름을 이제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친은 정씨. 모친 정씨 회임 14개월 만에 왕수인을 낳았다고 함. 자, 이 점입니다. 이 절강성. 이게 절강성. 주시는 이 복근성, 육구에는 강서성. 그 질강성에 이제 말하자면 또 약간 이조겸이 있어가지고 질강성 이조겸이 복근성에 주의하고 강서성의 육구의 널, 여기에 이 강서성과 복근성이 경계선에 있는 여기 무의산이 있는데, 무의산 고개를 넘어서 강서 쪽에 있는 아호에서 만나게 했다. 이제 그랬죠. 그곳을 이제 내가 가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절강성만 이렇게 보면, 이 절강성의 중심지가 이 항주고, 내가 이게 옛날에 항주에 이제 1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양명의 출생지는 바로 여요입니다. 여요. 이 간체자로 되어있습니다. 여인데, 나중에 여기 소홍으로 옮겨가서 많이 생활해서, 그 왕수인과 관련되는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
그 지역의 질강성에는 이 여요와 이 소홍이 있습니다. 소홍은 뭐 우리가 그 뭡니까 술로 유명한데 소홍주라는 어떤 유명한 그 술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 그 문인으로는 그 노신, 여러분 노신 고등학교 다 배웠습니까? 노신 중발음으로는 그 무신인데 노신이 유명하십니다. 아큐정전을 짓는데 노신인 자는 이 질왕 사람 유명한데 노신의 고향이 이 소홍입니다. 그 옛날에는 소홍의 노신의 출생제도 이제 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노신과 관련해가지고 여기 소홍은 소홍시가 노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광지를 많이 만들어서 노신의 생각 그 근처에가 노신 공원 해가지고 거기에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런데 여기 왕량명이 있어 많이 생활을 했는데 그 왕량명에 대해서는 별 부각을 안 아끼다 보니까 참 거기서 참 왕량명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부각을 안 시키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던 여기했던 왕양명은 왕양명의 출생지는 여요입니다. 아까 천태산 여기 천태산. 불교 관련 천태종 관련된 천태산. 이 봉화 여기가 여기가 장제스의 이제 고향 장제스의 고향인데 여기 이제 옛날에 가봤습니다. 여기 영강이란 이곳이 주자와 논쟁을 벌였다는 진량의 고향입니다. 여기 이제 내가 가보고 거기서 내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영강 여기 온주라고 있는데 온주 상인으로 유명합니다. 상인들이 옛날에 여기 참 유명한 상인들이 여기 유명한 상인이고 뭐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 상인들이 막 상업 지역으로서 유명한 지역입니다. 청도호랑 호수도 유명합니다. 이 동량이라는 지역. 여기에 말하자면 여조경. 내가 아오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조김이 동량에서 복건성으로 와가지고 주의하고 말하자면 근사록을 편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와 육군을 아오에서 만나게 해서 논쟁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했죠. 그래서 동량. 이제 이조김 동량에서 그때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절강성 여요 왕수인 생가 입구의 왕수인 동상. 그러니까 여요는 이전에 2003년에 2003년 가을에 절강성에 있을 절강대학 있을 때 절강대학 대학원생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같이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여기가 아주 낙후된 그 당시에 낙후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2017년에 다시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이 주위가 아주 많이 발전되어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되었고 그때는 이게 왕수인 생가가 제대로 꾸며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가봤을 때는 아주 잘 꾸며놨습니다. 근데 그 입구에 여기 이제 왕수인 동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왕수인이 문물을 겸비했다고 그랬죠. 문물을 겸비해가지고 왕수인은 장군으로서도 이 활약을 해서 반란이 여러 곳 이야기하게 되겠지만은 이 반란이 많이 일어났는데 명나라 때 이 조정의 명으로 이 반란을 많이 진압을 조정에서 왕수인 보고 이렇게 반란 진압하라 해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그 반란을 이제
아주 많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철학자들의 동상에는 참 이런 모습이 이제 보이지 않는데 왕수인은 이 철학자가 칼을 차고 있습니다. 칼을 차고 있죠. 칼을 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왕수인이 다른 철학자하고 다른 어떤 모습입니다. 왕수인은 이제 이렇게 이 칼을 찬 모습을 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참 장군으로서도 이거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가면 이 뒤가 이제 왕순이 생가인데 왕순이 생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생가 앞에 이제 소광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옛날에 2003년에 갔을 때는 아주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저강대 대학원생하고 이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식당도 제대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아주 이제 잘 꾸며져 있습니다. 아주 발달이 이제 많이 되겠습니다. 자, 가까이서 이제 보면 이제 글자가 나타납니다. 왕량명상. 자, 아까 이게 소광장에서 이쪽 문을 통해서 나오면 이런 꼴목이 나옵니다. 이 꼴목이 나오고 이쪽에 이쪽에 왕양명의 이제 생가가 있습니다. 자, 왕양명 고거 옛집이란 말이죠. 왕양명 고거. 자, 왕양명 고거라는 어떤 현판 밑에 이제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2003년도에 갔을 때는 막 이런 식으로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나 그냥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방정부에서 제대로 꾸며놓지도 않았던 상황인데 이제는 아주 이렇게 잘 꾸며놨습니다. 이전에는 마음대로 들락날락 했는데 지금도 역시 들락날락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여러 문화 유적지는 대부분 보면 이 입장료를 받습니다. 입장료. 문표를 하는데 입장료를 받는데 입장료가 요즘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문화유적지에는 입장료를 받는데 여기 있던 여요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는 왕양명 생가는 입장이 무료였습니다. 여기에 면비 개방, 면회의 카이팡, 그러니까 무료 개방. 미성년 여기 이제 미성년자 단체 참가는 무료 해설을 해준다. 이런 말로 적혀 있습니다. 뭐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놨지만은 무료로 들락날락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 어떤 문화 시설에는 대부분 어떤 입장료를 받는데 내가 2018년도에 우한에 갔을 때 우한의 무창 지역에 신의 혁명 기념관에 갔는데 거기도 이제는 참 입장료를 안 받았는데 많은 지역에는 입장료를 대부분 지금 입장료 받고 좀 입장료 안 받는 지역이 좀 적을 정도로 입장료 안 받는 지역이 특이한 지역이 되는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자, 왕수인 출생과 성루, 출생의 에피소드. 어느 날 밤 조모 잠시 꿈에 하늘에서 햇빛이 밝게 비치고 상수로운 구름, 상운이 감싸는 가운데 여러 많은 신선이 붉은 옷을 입고 북을 치고 피리를 불고 있었는데 그중 한 선인이 한 아기를 품에 안고 발로 서운을 이게 이제 상스럽다 해가지고 이제 상운, 상자와 서자를 같이 읽으면 이게 상스럽다 해가지고 상도 이제 좋은 의미고 서도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 상운, 서운 같은 의미입니다. 서운을 밟고는 공중에서 천천히 내려와 왕시집으로 향하여 아기를 잠시 품속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저는 왕순의 할머니가 이제 꿈꾸는데 꿈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꿈속의 이야기입니다.
선인이 아들을 너에게 주노라 하니 잠씨가 저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종일 시부모를 동경하니 그에게 주십시오 하였다. 선인이 그러겠노라. 선인이 신선이고 선인은 이제 신선 사람이었다. 선인이 그러겠노라 하였다. 선인이 말을 마치니 잠시에게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 절로 잠이 깼다고 한다. 이를 남편인 왕윤에게 말하니 왕윤이 신기하게 여기고 이로써 얻게 된 아기 이름을 운이라 지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은 왕양명의 할아버지죠. 왕양명의 할아버지. 주kun공이 그 손자 이름을 운이라 지었다. 운이라 지었으니 마치면 구름, 아주 상스러운 구름을 갖다가 신선이 구름을 타고 가가지고 그 애를 이제 주었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운이라 지어가지고 왕운이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이라 지었으니 이 아이가 곧 이후의 왕양명이다. 이 에피소드로 인해 왕양명이 태어난 건물을 서운루라 이름하였다. 상스러운 구름의 이제 건물이다. 서운을 이름하였다. 서운은 예튼 남아 있었으나 이후 건물은 청대 양식으로 변하였다. 명나라 사람인데, 근데 뭐 지금 이제 있는 그 건물은 좀 청대 양식으로 좀 이제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서운입니다. 서운루. 여기가 이제 왕양명이 태어난 건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내부를 왕양명에 관한 왕양명 사적에 관한 전시관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서 이렇게 아무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이제 개방을 안 하고 1층만 이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운루. 자, 왕순 계명의 에피소드. 아까 얘기한 대로 왕양명, 왕수인의 아명, 어릴 때 이름은 왕수인의 아명은 왕운이다. 그 할아버지가 이제 지은 이름은 왕운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후 왕수인으로 개명했다. 여기 이제 개명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왕운이 5살이 되도록 말을 못했답니다. 5살이 되도록 말을 못했는데, 왕수인이 5살이 되도록 말을 못해 온지만 살인 걱정하였는데, 어느 날 왕운이 다른 아이들과 문 밖에서 놀고 있을 때 마침 한 신성이 아주 신묘한 어떤 이 승려가 신성이 지나가다가 왕운을 쳐다보고는 자세히 살피더니 아이는 좋은데 아깝게도 말해버렸구나 라고 하였다. 무엇을 말했는가 곧 이야기했지만 참 청기를 누설했다. 마침 조부 주kun공이 이 말을 듣고는 놀라 아이 이름을 운이라 지어 아이의 출생의 비밀에 관한 청기를 누설하여 아이가 말을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가, 그러니까 왕순의 할머니가 이제 꿈에 상스러운 구름을 타고 온 이 신선이 이제 아이를 주는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운이라 이제 지었다는 이야기죠. 마침 조부 주kun공이 이 말을 듣고는 놀라 아이 이름을 운이라 지어 아이의 출생의 비밀에 관한 청기를 누설하여 아이가 말을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아이의 이름을 수인, 지킬 수, 인을 지킨다 이 말이죠. 수인, 자라서 인덕 겸비의 성인이 되라는 취지. 수인으로 고치니 왕운이 즉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죠. 자, 아까 여기 이제 그 왕陽明의 동상이 있는 곳, 여기 그 뒤가 왕陽明생가고, 그 앞에 이런 식으로, 이런 저는 그 시설물을 갖다가 만들어 놨는데, 그 앞에 요 거리, 요요 왕수인 생가 입구 앞의 거리, 요요 왕수인 생가 요요 왕수인 생가 입구 앞의 거리. 깔끔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갔을 때는 아주 참 흐름했었는데, 지금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 양명공원이라 해가지고, 왕양명호를 딴 이제 공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밥 한 그릇 먹으러 한 또 식당을 제대로 못 찾는데, 이제는 거기에 이 한국 요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내가 그 밥을 먹었는데, 그 물수건, 거기에, 물수건을 개봉하기 전에 나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남대문 한국 요리. 한글로 남대문 한국 요리인데, 그런데 그 종업원한테 여기 사장이 그럼 한국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이라. 중국 사람이 그냥 한국 음식점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아주 맛도 있고 가격도 이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아주 쌌습니다. 가격도 싸고 아주 맛도 있습니다. 식당인데 식당 밖에 옆에 또 우리나라 태극기를 걸어놓고 또 태권도를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참 옛날하고 아주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자,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권도. 밖에서 찍었습니다. 밖에서 그러니까 남대문 한국 요리. 하여튼 맞아, 옛날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경남도 지나가지고 이쪽에 있는 호텔에 내가 이제 숙박을 했었는데, 이쪽에 아주 번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번화하지, 이제 벗어나면 또 크게 또 번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대문 한국 요리. 자, 요요의 기차입니다. 위야오 짱. 자, 간체자로 쓰는, 원래 번체자 글자는 정자로 쓰면 맞으면 우리가 남을 여자, 여유있다 할 때 여자입니다, 원래는. 내가 밖에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확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이 무지개가 떠서 내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여유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참 많은데, 역사적으로 여조 사현인 동안의 음자른 이름 음광이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 명의 왕양명, 지금 이야기하는 왕수인, 그리고 명말 청초의 주순수, 이름은 주지유라는 사람이 있고, 주순수가 황리주, 이름은 황종이라는 사람도 아주 유명합니다. 황종이라는 사람은 명의대방록이라는 책을 지은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왕순이 자는 배강, 세칭 양명선생, 절강 회계산의 양명동에 집을 짓고 학문을 가르치며 자칭 양명자라 일컬었으므로 그렇게 부르게 된, 회계산이라는 중국에 참 절강에서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회계산이 아주 유명합니다. 수리령도 회계산이라는 술도 있습니다. 그게 양명동이라는 곳에 이제 집을 짓고 학문을 가르치는데, 근데 이 양명동이라는 곳에 이제 원래 광양명으로 이래가 있게 된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이전부터 그 당나라남이 이때 거기 이미 그 있습니다. 양명동. 이게 도교 관련 지역입니다. 양명동이라는 곳은 왕순이 이전부터 있던 곳이며 도교의 양명동천이라는 그런 이게 동천은 신선이 사는 곳. 도교에서 신선이 사는 곳을 동천이다 이렇게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양명이라는 이름 붙여가 여러 동천이 있는데 양명동천이라는 곳이 있다. 양명동천. 그 양명동천을 말한다 해죠. 그 양명동천은 이거 천자를 생략하고 양명동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양명동이라는 곳이 이미 있고 그곳에 그 집을 짓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스스로를 양명자라 일컬어가지고 이제 훗날에 아니 그때서부터 이제 훗날에 오늘날 이렇게까지 양명선생이라는 그런 고칭으로 이제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왕수인 본명이고 왕량이라고 부르면서 그 학문을 양명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1482년 성화 18년 왕순 11세 조부 축흥공을 따라 경사, 즉 북경 경사로 감 이후 부친과 함께 북경에서 삶. 자, 그래 청소년기를 이제 이 북경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 청소년기와 결혼, 적족의 에피소드와 결혼식 날의 에피소드, 정조의 경물국리의 실험, 어릴 때 그 청소년기에 그때는 참 이게 그 성리학이 좀 지배 이념으로 이제 그 이야기 되고 지배 이념의 역할을 하고 과거 시험은 뭐 이제 주자학적 성리학 주자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거 시험을 봤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이제 주자학이다. 정주학, 주자학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미 그 성리학 할 때 이미 여러분한테 강의했듯이 그 정주학에서는 경물국리를 중시하죠. 경물국리. 그러니까 외물 바깥 사물을 경험해서 경험해서 이치를 이제 공부한다. 그래서 이제 일을 갖다가 얻는다 하는 그런 어떤 사상 내용이 이제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전부 다 경물국리가 맞으면 어떤 그 사상에서 아주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이제 주제로 이제 이야기 이제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친이 북경에서 벼슬 할 때 그 관서의 뜰에 있는 대나무를 친구 전씨 이름은 알려주지 않고 전시성을 가진 그 친구와 7일 동안 이제 격하였다 해죠. 그 대나무 앞에 가가지고 정자와 주자가 그러니까 정의와 주의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주자가 경물국리해라 했다. 사물을 갖다가 격해가지고 이치를 궁구해라 그랬다. 하니까 우리 그렇게 해보자. 그 친구와 같이 그 7일 동안 대나무 앞에 가만 대나무를 뚫어져라 보고 그 이치를 궁구하라 했다 이야기죠. 그런데 7일 동안 격해도 어둠이 없었다. 그래서 먼저 친구가 이제 맞자면 이게 거의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거의 정신질환 걸릴 정도로 이게 나가 떨어졌다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럼 네가 참 그런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해볼게 해가지고 왕수인도 그렇게 했지만 역시 어둠이 없었다. 그래서 격적으로 경물함에 실패 후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무슨 이제 경물국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은 성인이 될 자질이 없어서 그렇구나. 자신들은 성인이 될 자질이 없다 여기서 그 현실의 사정학으로 방향을 전했다. 맞아, 문장을 쓰는 그런 어떤 유가 중에서 문장을 쓰는 그런 한나라 당나라 때의 사정학, 그러니까 글짓기하고 과거 시험 보고 하는 그런 현실이 요즘 시라면 노술 공부하는 그런 유가로 이렇게 방향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수는 특히 도교 신선술에 빠졌다. 그리고 담약수 나중에 이게 나중에 본격적으로 학문을 하게 될 때 이 담약수라는 사람도 그 유명한 이 심학계통의
그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담약수하고 내가 친구면서, 그리고 어떤, 학술적으로는 서로 어떤, 토론과 논쟁을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래, 나중에 담약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전덕홍 왕기라는 사람은 왕순이 아주 중요한 제자 중에 두 사람입니다. 전덕홍과 왕기가, 담약수 전덕홍 왕기가 나중에 이제 왕순이 돼가지고, 사람이 일대기에서 요약합니다. 왕순이 죽고 난 다음에 일대기에서 요약했는데, 그 요약한 바대로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가짐. 그러니까 말하자면, 담약수 전덕홍 왕기, 이제 이 사람들이 왕순이 일대기에 대해서 이제는 평을 할 때, 참 왕순이나 사람은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이제 가졌다. 그 실제적으로 다양한 방면에 재능이 가지고 그런 능력을 발휘한 거니까. 칼을 차고 있는 그런 거 이제 무예에 능하고 또 병법에 능했습니다. 병법에. 그러니까 장군으로서 맞으면 어떤 반란을 진압하는 데서 아주 병법을 갖다가 아주 잘 구사를 해가지고 반란을 이제는 진압했습니다. 전혀 한 번도 실패함이 없이 반란을 다 진압할 정도였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법, 서에 아주 능해서 북글씨를 아주 잘 썼다 그랬죠. 가장 대표적인 능력은 이제 당연히 철학이죠. 철학.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결혼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1488년 홍치 5년 왕순이 17세, 왕순은 강서 남창으로 와서 재양화라는 사람, 재양화의 딸 제시와 결혼했는데, 결혼식 당일에 모두가 왕순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날 왕순은 한가로이 산책을 하다가 어떤 도사를 만났는데, 도사는 도교의 승려를 도사라 그럽니다. 도교의 승려를 도사라 그럽니다. 어떤 도사를 만났는데 그는 가부좌를 하고 있었다. 왕순이는 그 도사에게 가르침을 청하니 도사는 왕순에게 양생술에 대해서 한 차례 말해주었다. 왕순은 도사와 마주하여 정조하고 돌아갈 것을 잊고 있었는데 이튿날이 되었어야 그의 장인이 그를 찾아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왕순이 혼례하고 난 다음에 맞으면 부인하고 첫날 밤을 보내야 되는데 신부가 방 안에 있고 결혼해가지고 신랑 신부가 첫날 밤 보내는 것을 동방이라는 동방, 우리가 그래 동방 화축을 밝힌다 하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신부만 동방에 있고 자신은 방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 산책을 했어요. 밖에 산책을 한거리 산책을 하다가 도사를 만나고, 지금 뭐 결혼한 신랑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도사 맞아가지고 도사와 이야기하고 같이 정죄하고 돌아갈 곳을 잊고 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다. 하룻밤이. 이탈이 되었어야 그 장인이 마찬가지로 장인만 하고 온 가족들이 거기에 왕순을 찾는 것이죠. 장인이 그를 찾았었는데 데리고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참, 신부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참.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 과거시험과 출사. 1490년 홍치 5년 21세, 질강의 향시에 합격. 향시는 가을 8월에 했었는데, 이듬해 1493년 홍치 6년 22세 회시, 그러니까 향시가 1차고 그다음 회시가 2차인데 2차 시험, 회시의 진사시험이 낙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시는 봄 2월에 있었는데, 이때 왕순이 답안을 본 원로들이 모두 그의 천부적 재능에 깜짝 놀랐으나 그를 시기한 어떤 자가 문의를 꺼내 이 젊은이가 자원급제를 하면 반드시 눈에 뵈는 게 없을 것이다. 안 하면 인일 것이다. 라고 하여 결국 낙방했습니다. 참, 세상에는 참 나쁜 인간들이 많죠. 1496년 홍치 9년 25세, 왕순은 다시 과거를 보았지만 다시 낙방함. 그의 아버지가 이번에 급제하지 못하였지만 다음에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자
그러시고 위로 격리를 했다 이죠. 위로하고 격리를 했다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는 자신의 아버지가 말을 하니까 그는 왕수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어른들께서는 급제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시지만 저는 급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번뇌한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라고 하였다. 자, 1499년 홍치 12년 28세 마침내 진사로 합격합니다. 그 다음에 이듬해 1500년에 29세에 형주부사에 제수된 1501년 가을에 30세 가을에 강북의 제수를 감찰하는 명을 받았으며 이듬해 여름 복명하기 위해 경사로 들어갑니다. 북경으로 들어갑니다. 자, 4. 회계산의 양명동. 아까 이야기했죠. 회계산으로 유명한 산이 있는데, 진짜 이 도교 계통에서 유명합니다. 아까 이거 양명동이 도교 관련 그 명칭이라 그랬죠. 그 지역도 맞죠. 그러니까 도교와 관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502년 홍치 15년 31세 병을 핑계로 월성, 지금의 칠강 소흥, 아까 지도에서 소흥 이야기했죠. 소흥. 이 월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칠강시 지역이 옛날에 그 춘추 시대에 그 월나라였기 때문에 월나라. 지금 그 위에 강소성은 오나라고, 칠강성은 그 월나라에서 월나라. 그래 강소성 지역과 그 남경이 있는 곳이 이제 강소성이고 밑에 항주가 있는 곳이 그거 칠강성인데. 그러니까 칠강성은 이전에 그 월나라고, 강구성은 이전에 오나라였습니다. 오나라. 여러분 잘 알죠? 오울 동주님은 그런 이야기, 와신상담, 그래가지고, 이제는, 오이 부차, 월이 부천이 이제 맞으면 그래가지고, 그 전쟁 벌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서로, 관련되는 그런 고사성어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나라 올라는 이전에만 이제 그 원수시간 식으로 많이 싸웠죠. 그래서 오울 동주란 말은 오나라 올라처럼 그 원수시간이 한 배를 탔다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가정해가지고 만든 사자성어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전라도에 있을 때 그때 어떤 교수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나라 올라라 관련해가지고, 그 후에도, 맞으면 어떤 감소성 지역과 전랑성 지역은 혼인도 잘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 혼인도 잘 안 했던 그런 적도 있었다. 지금 어떤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 있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여기 중국강부터 배낭메고 돌아다녔지만은, 대학 1학년 때도 저기 혼자서 무주구천동 간다고 가는데, 거기에 낮에 통문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쪽은 신라고 저쪽에는 이제 백제고, 그래가지고, 저쪽이 혼인도 안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지역 마을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들었는데, 마치, 그런 이야기 들은 것을 연상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소흥이 이전에는 월성에 불렀는데, 맞으면 이전에 월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월성으로 돌아와 회계산 안에 양명동에 집을 지음, 스스로 양명자로 일컬음, 이로 인해 그를 세칭 양명성이라 하고 여기서 그를 왕양명이라고 읽게 된 이변 이야기고.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이 지역이 또 다른 어떤 이제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절강성 소흥의 회계사는 지금 국립공원인데, 안에는 옛날 하나라 우인거의 무덤이 있어서 그것을 대우롱으로 일컬음. 자, 이전에 이상적인 성인 임금을 들 때 가장 대표적인 임금이 이제 요임금, 순임금이었죠. 그래가지고 요임금 순임금한테 임금자를 물어주고, 순임금 우임금한테 이제 임금자를 물어주게 되는데, 우임금도 이제 성인의 반열로서 이제 이야기 되는데, 요임금, 순임금, 다음에 하나라,
우임금. 그래서 우임금부터는 그 다음에는 요순우까지는 선양해가지고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그 임금자리를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그 임금의 덕이 있는 사람한테 훌륭한 사람한테 그 임금자리를 이제 물려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양이라고 그러는데 우임금부터 이제 세습이 돼서 이제 왕조 시대가 세습 왕조가 시작되었다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왕조를 하더라도 세습이 아니라 선양의 왕조고 하나라 때부터 이제 세습 왕조가 시작되었다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러죠.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이제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제 전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우임금의 무덤이 바로 이 회계산에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우임금을 좀 높여 불러서 대우란 대우의 릉이다. 대우릉으로 일컬어. 내가 당연히 여기 가봤죠. 자, 여기입니다. 버스를 타고 이제 소홍에서 이제 호텔에 묵으면서 버스를 타고 이제 대우릉에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게 버스 그 표지판, 버스 표지판. 대우릉 이렇게 됐습니다. 그 버스 정수 명칭이 이제 대우릉이라는 얘기죠. 자, 이 지역이 이렇습니다. 자, 이 전체가 이거 회계산 국립공원입니다. 회계산 국립공원. 여기 회계산 대우릉 이래가지고. 이 앞에 지역이 굉장히 넓죠. 자, 이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대우릉 안에 대우릉. 근데 참 아까 그 입구에서 어떤 30대의 어떤 젊은 중국인 남자 두 사람을 참 만났는데 입구에서 이렇게 입구 표지판에 보면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고 우리나라 말로도 이렇게 설명문이 쭉 있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거 한국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내가 그 말을 듣고는 내가 바로 한국 사람이다 내가 이래 이야기했다고 그렇습니까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친절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참 친절하게 내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나중에 저녁 때까지 내한테 밥도 사고 술도 사고 그러니까 내가 돈 내려고 해도 외국인은 이제 손님이라면서 손님이 돈 내면 안 된다면서 기어이 그 사람들 돈 내고 할 정도로 아주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이제 회계산 안에 내가 이제 목적은 이제 양명동을 찾으려고 이제 갔어요. 양명동을 찾으려고 이렇게 가는데 일단 이제 대우릉 보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찾으려고 했는데 이날 참 갑자기 비가 확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 찾지도 못하고 또 그러고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양명동이 어디 있는 걸 모르더라. 몰랐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거기 관리하는 사람도 양명동이 어딘가 몰라가지고 결국은 가보지를 못했는데 일단 그 지역을 이렇게 가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우릉 무덤이 실제 때보다 이제 자리가 이제 대우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양명동이 왕양명 고향인 절강 여요 남쪽 사명산이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명대 풍목룡의 사명산 주장인 설인데 청대 모기령
이제 전라북도 소산 출신인데 이것은 항주 근처에 요즘 비행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거 저 부산으로 치면 그, 그 부산 인근의 그 비행장은 김해죠. 그처럼 항주 인근의 비행장이 이제 소산인데 소산공항 이렇게 되는데 모기령이라는 사람이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모기령이 절강 소산 출신인데 청대 모기령의 그 회계산 주장이 있어요. 모기령은 회계산인데 그 양릉동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좀 통상은 이게 그 회계산 설이 아주 좀 유력합니다.